안녕하세요. 인생의 황금길을 걷고 계신 우리 시니어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천하를 호령했던 조선의 왕들. 그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비싼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식재료의 배합과 몸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 속 왕들이 즐겼던 장수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지금 바로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현대적인 보양법으로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한 귀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왕의 식탁,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왕의 식사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다리가 휘어질 듯한 12첩 반상, 혹은 기름지고 윤기 흐르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연회장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왕, 83살까지 천수를 누리며 영조가 지켰던 식탁의 풍경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단청 아래 놓인 백자 그릇처럼 영조의 밥상은 비움과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을 간 넘기던 시절 영조가 그 2배를 살 수 있었던 힘은 넘쳐나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스스로 숟가락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단호함, 바로 소식에 있었습니다. 꽉 채우기보다는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몸을 가득 채웠던 그 지혜, 화려한 궁중의 휘장 뒤에 숨겨진 그 담백한 식탁 위로 여러분을 먼저 모십니다. 조선의 왕들은 법도에 따라 하루에 5번의 식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초조밤부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참인 야참까지 쉴 새 없이 위장을 채워야 했지요. 하지만 영조는 이 당연한 법도를 과감히 깨트렸습니다. 내 몸이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철칙 아래 하루 5번의 식사를 3번으로 줄였고 그마저도 배가 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신하들이 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어 조금만 더 드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을요. 하지만 영조는 허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만 식사하며 뱃속이 텅 빈 상태가 주는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놀림을 즐겼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도 수십 번을 꼭꼭 씹어 곡기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질 때까지 삼키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장육부를 쉬게 하고 내 몸과 대화하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쫓기듯 들이마시는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미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영조가 그토록 아꼈던 소식의 재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밥상에는 기름진 산짐승의 고기 대신 들판의 기운을 머금은 채소와 나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영조는 입맛이 없을 때면 밥에 송송 썬 고추장을 곁들여 비벼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고추장의 향이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거친 잡곡밥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었지요. 여기에 부드러운 타락죽, 즉 우유와 쌀을 갈아 끓인 죽으로 속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윤기가 흐르는 나물 무침과 투박하지만 건강한 잡곡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씹을수록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삼키고 나면 속이 더부룩함 없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 영조는 맛이 화려한 음식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음식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혈관을 맑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약이 아닐까요? 굳이 비싼 약재를 찾지 않아도 제철에 나는 나물과 소화가 잘 되는 곡식만으로도 왕의 품격을 지키는 건강법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조는 태어날 때부터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툭하면 알아눕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아주 병약한 체질이었지요. 그랬던 그가 조선 최고의 장수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약한 위장 기능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오듯 위장이 편안해야 오장이 편안하다는 이치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효소는 줄어들고 위장의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탐한다면 우리 몸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조는 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조심했고 적게 먹었기에 오히려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었던 역설. 어쩌면 영조의 장수 비결은 타고난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아껴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시선을 21세기의 우리 식탁으로 돌려볼까요? 영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위장의 8할만 채우라. 배가 꽉 찰 때까지 먹는 포만감은 순간의 행복일지 모르지만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수저를 놓는 것은 내일의 활력을 위한 저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밥 공기의 크기를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려 음식의 식감과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겠지만 며칠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영조가 누렸던 83세의 건강, 그것은 멀리 있는 산삼 녹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밥상 위 숟가락을 놓는 그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소식의 미학으로 채우는 건강한 노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움으로써 오히려 몸을 채우는 소식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과한 것을 덜어내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비워낸 그 자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텅 빈 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진정한 활력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식으로 맑아진 우리 몸에 왕들이 가장 아꼈던 순백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른 아침 정식 수라상을 받기 전 초조반이라 하여 죽이나 미음으로 잠든 속을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력이 쇠하거나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면 어김없이 찾았던 최고의 보양식, 바로 타락죽입니다. 우유가 흔한 요즘과 달리 조선시대의 우유는 왕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약이었습니다. 타락이라는 낯선 이름은 옛말에서 우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소가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기에 송아지가 먹을 우유를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타락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왕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처방되던 일종의 보약과도 같았지요. 만드는 정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불린 찹쌀을 맷돌에 아주 곱게 갈아 물과 함께 끓이다가 죽이 어우러질 때쯤 귀한 우유를 부어 몽글몽글하게 끓여냅니다. 쌀의 구수함과 우유의 고소함이 만나면 그 빛깔은 마치 첫눈처럼 희고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씹을 것도 없이 목 뒤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질감은 밤새 휴식을 취하던 오장육부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온몸 구석구석으로 영양을 빠르게 전달하는 최고의 영양제였던 셈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왕, 영조대왕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83살까지 사셨지만 사실 젊은 시절부터 소화 기능이 약해 고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영조가 입맛을 잃고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의존했던 것이 바로 이 타락죽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만 고기를 씹고 소화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아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요. 타락죽은 식물성 단백질인 쌀과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영조대왕이 그토록 오래 국사를 돌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이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죽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위로와 면역력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의 부엌으로 옮겨볼까요? 다행히도 현대의 우리는 왕보다 더 쉽게 이 귀한 보양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찹쌀을 불려 믹서에 곱게 갈거나 시중의 쌀가루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냄비에 쌀가루와 물을 넣고 멍으리지지 않게 잘 풀어준 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끓입니다. 죽이 투명해지면 그때 우유를 붓고 다시 한번 뭉글뭉글하게 끓여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저어줌입니다. 센 불에 급하게 끓이면 우유가 분리되고 눌어붙기 십상입니다. 왕을 모시는 수라간 나인의 마음으로 나무 주걱을 천천히 돌리며 내 몸을 위한 정성을 쏟아보세요.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고 꿀을 곁들이면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며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거창한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의 음식을 가장 따뜻한 온도로 섭취할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아침 혹은 출출한 오후에 나를 위해 따뜻한 타락죽 한 그릇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드러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감싸 안을 때 느껴지는 그 든든한 온기. 그것이 바로 왕들이 누렸던 장수의 비결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보양입니다. 씹을 힘도 소화할 힘도 아껴 오로지 내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해주는 타락죽. 이 하얀 보약으로 여러분의 환절기 건강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채운 에너지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왕들의 특별한 산책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속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 되십시오. 우리는 왕의 수라상을 통해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식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속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 되십시오 라는 저의 인사가 여러분의 밥상머리에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만 편안하다고 해서 건강이 온전히 지켜질까요? 조선의 왕들은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경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오늘은 왕들이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친 몸을 위로했던 두 가지 따뜻한 처방, 바로 차와 온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려 합니다. 조선 최장수 왕이었던 영조는 다혈질적인 성격 탓에 늘 화병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해 곁에 두었던 것이 바로 따뜻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왕의 서재인 정전, 촛불이 일렁이는 늦은 밤까지 상소문을 읽어내려가던 왕은 잠시 붓을 놓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그윽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는 의식이었지요. 인삼차의 쌉싸름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하고 오미자차의 5가지 맛은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왕에게 차를 마시는 시간은 국정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마음의 목욕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차가워진 아랫배를 데울 때 비로소 왕의 하루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왕의 그것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혹은 이유 모를 불안감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다도가 아닙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찻잔 하나를 준비하는 정성입니다. 대추를 푹 고아 만든 대추차도 좋고 향긋한 국화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는 그 짧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찻잔을 손에 쥐었을 때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넘겨보십시오. 차의 온기가 입안을 맴돌다 가슴을 타고 내려가 굳어있던 명치를 풀어주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조선 왕들이 누렸던 치유의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접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화를 차로 다스렸다면 육체에 쌓인 피로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라는 위협 뒤에 심각한 안질과 피부병, 그리고 경무로 인한 관절 통증을 앓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최고의 휴식처는 바로 온천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면 온양행궁으로 행차하여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자욱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탕 안에 몸을 담그면 따뜻한 물의 기운이 꽉 막힌 기혈을 뚫어주고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겠지요. 왕이 온천에 머무는 동안은 정무보고도 줄이고 오직 치료와 휴식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용포를 벗어던지고 자연이 되어준 따뜻한 물속에 몸을 맡기는 순간만큼은 그 또한 나라의 어버이가 아닌 위로가 필요한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가 가장 편안한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온천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 욕실을 작은 온양행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족욕과 반신욕.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의 순환을 돕는 족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고 발을 담가 보십시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혈자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의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쑥이나 감국 혹은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물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내 몸에게 고맙다, 고생했다 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차 한 잔으로 속을 데우고 따뜻한 물로 겉을 감싸 하느니 이제 우리 몸은 안팎으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추구했던 양생의 핵심은 결국 이 조화로움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달은 따뜻하게 하는 두 한 조결의 원리가 실현된 상태. 이것이 바로 질병이 깃들지 못하는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오늘 밤은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일찍 줄이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족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곤해진 몸으로 이부자리에 누우면 왕이 부럽지 않은 깊고 달콤한 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안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따뜻한 기운을 채우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하셨는지요? 몸과 마음을 비워낸 그 빈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활력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덕궁의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조선의 왕들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정무를 보기 전 몸을 깨우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신하들의 보고만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장수를 누린 왕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가였습니다. 특히 조선 최장수 왕이었던 영조는 83세라는 고령까지 건강을 유지했는데 그 비결의 중심에는 바로 규칙적인 신체 단련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할 강인한 정신력을 다지고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는 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침소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고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던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정갈한 움직임 속에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왕들의 건강 비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활쏘기였습니다. 너른 사정에 서서 관역을 응시하는 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활쏘기는 단순히 팔 힘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두 발로 땅을 단단히 지탱하고 하체와 허리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은 뒤 양팔을 크게 벌려 가슴을 활짝 여는 전신 운동입니다. 영조는 활을 쏘면 굽은 등과 어깨가 펴지고 가슴 속에 울화가 풀린다며 활쏘기를 즐겼습니다. 시위를 당길 때 단전으로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숨을 내뱉는 과정은 폐활량을 늘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관역에 집중함으로써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하니 이는 현대의 움직이는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팽팽한 활 시위가 만들어내는 그 긴장과 이완의 리듬,
그것이 바로 조선 왕들이 강건한 척추와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도심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왕의 활쏘기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활터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신 거실에서 수건 한 장 혹은 탄력 밴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편안하게 서서 양손으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머리 위로 쭉 뻗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 팔을 양옆으로 넓게 벌리며 견답골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활짝 열어 폐 깊숙이 공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는 둥글게 말리고 등은 굽어지기 마련인데 이 맨손 활쏘기 동작은 굳어있는 흉곽을 유연하게 만들고 오십견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TV를 보시다가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습니다. 마치 내가 조선의 왕이 되어 드넓은 들판을 향해 활을 겨눈다는 상상을 하며 가슴을 펴보십시오.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왕의 기계가 깃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활쏘기가 강인한 힘을 기르는 운동이라면 왕들의 또 다른 건강법인 산책은 몸의 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처방이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왕들은 틈날 때마다 찬덕궁 후원의 아름다운 숲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미보, 즉 천천히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식사 후에 100걸음을 걸으면 99세까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왕들은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을 밟으며 발바닥을 자극하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산책은 뇌의 피로를 씻어내는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는 대신 굳이 흙을 밟았던 왕들의 지혜는 걷기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보약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왕의 산책을 실천해 보실 시간입니다. 무리해서 빠르게 걷거나 숨이 찰 정도로 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운동화 끈을 메고 집 근처 공원이나 얕은 숲길로 나서십시오. 시선은 스마트폰이 아닌 멀리 있는 나무와 하늘에 두고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지면을 지그시 누르며 리듬감 있게 걸어보는 겁니다. 왕이 후원을 거닐며 국정의 해법을 구상했듯 여러분도 걷기를 통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우울감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 속에 왕이 누렸던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왕의 기품을 담아 첫 발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나 거창한 보약보다 오늘 대지 위에 내딛는 힘찬 한 걸음이 내 몸을 살리는 가장 귀한 왕의 처방전이 되는 셈이지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왕처럼 귀하게 여기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아끼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와 활력의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의 활기차고 품위 있는 인생 이막을 위해 옛 지혜가 담긴 건강 비책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즐거운 건강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왕의 발걸음처럼 굳건하고 여유로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소로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